네, 안녕하세요. 김택수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싸게 파는 저가양도, 그리고 증여, 대출이나 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부담부 증여가 될 것이고, 자녀가 비교적 부동산을 저렴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해당 주택하고 부모님의 집을 맞바꾸는 교환매매,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겠다 그러면 상속, 이렇게 큰 카테고리라고 하겠는데요. 세무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쟁점은 비슷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 가정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플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가정 내의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거래 형태별로 장단점을 좀 짚어드리면서 실행 가능한 플랜을 짜드리고 그 안에서 절세를 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겠죠. 세무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더라도 오늘 해당 영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증여를 하셔야 되는 유형인데요.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경우에 주로 해당합니다. 여러 부동산 중에서도 그래도 자산 가치가 충분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려고 하겠죠. 어차피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매매 거래하고 증여 거래의 세금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매매 거래를 하자고 하니 자녀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증여세는 5년간 6번에 걸쳐서 연부연납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출 규제나 토지거래 허가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저가 매매라도 거액의 현금을 조달해서 부모의 집을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행위겠죠.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서울 요지에 있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차라리 감정평가를 좀 싸게 받아서 증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아직도 현업에 계시거나 금융재산이 좀 충분하다 이럴 땐 당연히 증여가 낫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7억을 주고 사게끔 해서 7억 원의 현금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 즉 원가 2억 정도를 투입해서 10억짜리 자산을 얻는 것이 사실 더 나은 선택입니다.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1억 원도 증여 거래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부연납 때문에 5년에 걸쳐서 세금을 n분의 1로 내기 때문에 본인 연봉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당이 가능해서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제 증여를 해야 되는 유형 중에서 강남 3구나 용산 등 토지로 묶인 재개발 구역의 물건을 가진 경우인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부동산은 어차피 우리가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2배, 3배의 세금을 더 내고 나중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매거래도 할 수가 없고요. 단순 증여의 경우에는 실거주 등 토지거래 허가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당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액이 너무 커서 세금이 부담된다면 일부 지분을 먼저 증여받는 형태로 해두어야 이제 미래에 발생할 자산가치 상승분도 수증자인 자녀가 받은 시점으로부터는 흡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산이 많으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상속세도 절세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반포 재건축 지구나 잠실 주공 5단지가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대표적으로 발빠르게 승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니 저로서도 사실 신기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매매 거래를 하셔야 하는 유형입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2주택인데 한 채가 굉장히 작은 한 채인 경우도 우리가 금방 1주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작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가 10억짜리 집을 증여를 해주려면 자녀가 약 2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양도로 넘겨줄 수 있다고 하면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빵원이 되죠. 그런데 자녀가 10억이 어딨냐? 저가 매매를 하더라도 7억 원이 필요한데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당연히 쉽지 않죠. 대출 규제가 그렇다고 영원한 건 아니니까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그 타이밍을 좀 기다려볼 수 있겠고, 부모가 이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고 하면 케이스는 더 쉬워집니다. 부모가 이제 전세가율 50% 정도로 해서 5억 원에 전세를 살아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무이자 대출 5억 원을 끼고 집을 매매한 셈이죠. 그러면 자산 승계를 생각보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집 한 채가 전부이면서 유동자금이 많지 않은 부모님 세대도 많이 계세요. 이 집을 일찍 자녀에게 증여를 해버리면 부모님은 생활자금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싸게라도 자녀에게 매매를 해서 일부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자녀 집에 전세를 살게 되는 거니까 평생 딱히 이사를 갈 일도 없을 테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도 한 5억짜리 집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10억짜리 집과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교환매매라고 하죠. 양쪽이 서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양쪽 모두 양도소득세가 안 나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자녀가 이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부모님이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이렇게 거꾸로 맞바꿔 살고 있는 형태인 경우에 수요가 좀 있는 편입니다.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는 자녀 입장에서는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함으로써 현금 지급을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탁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다, 이럴 때는 이제 지분을 매매하는 형태로 3분의 1씩 저가 매매 방식으로 크게는 3차례 사오는 형식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3분의 1 지분을 7억 원 주고 사오고 한 3년에서 4년 뒤에 또 자금이 마련되면 그때 또 저가 양수도로 3분의 1 지분을 사올 수도 있고, 그때는 또 증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해당 주택을 콕 집어서 이 집은 꼭 첫째나 아니면 말 잘 듣는 둘째를 주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증여나 상속으로 끌고 가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형제 간의 유류분 문제나 자산이 쪼개져 버리는 것을 우려하셔서 이를 유상거래, 즉 현금으로 치환해버려서 해당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수요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맞바꿔진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풍화가 되겠죠. 그러면 해당 자산은 양수한 자녀가 재산 다툼 없이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도저도 안 돼서 이제 상속으로 끌고 가는 유형인데요. 강남 재건축처럼 자산 가치가 급등할 자산이 아닌 이상 상속세를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방법입니다. 이유는 상속공제도 꽤나 크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5억 원에서 20억 정도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넘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든 재산을 돌아가시 전에 증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공제에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생존에 있다면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 앞으로 있을 상속세 공제 금액 상향에 대한 세제 개편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상속세는 10년 동안 11번 10일에 걸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유동성 압박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상속으로 끌고 가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유형은 배우자가 안 계시고 상속세율 구간이 40%에서 50%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국가랑 반 논아 먹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앞에 설명드린 유형에 맞게끔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자산을 사전에 분배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생전에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자녀가 이제 준비가 안 돼서, 혹은 너무 바빠서, 혹은 부동산의 시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은 안 되겠다 미루다가 부모님께서 쓰러지시거나 치매 진단을 받아서 의사 무능력자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후견인 지정은 물론 다른 형제들 간의 재산 다툼 가능성까지 예상된다면 이런 분들의 명의를 건드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사전에 좀 고려하셔서 각 가정 상황에 맞게끔 어떤 액션을 하시는 게 가정 전체로 봤을 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 중에 증여, 저가 매매, 교환, 그리고 부담부 증여, 상속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어떤 부분이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일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